네, 지난 시간에는 식당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식당 생산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료가 싼 곳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당 매출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같이 최저임금 시대에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수익도 낼 수가 없다. 특히 캐시는 좀 들어올지 몰라도 감가상각을 적용했을 때는 적자다. 결국은 나중엔 빈털터리다. 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말씀을 이제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임대료 깎기, 두 번째는 권리금이나 그다음에 그 생산성까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임대료 깎기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고 상가를 들어갈 때 뭐 프랜차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프랜차이즈는 그쪽에서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그 작업을 해줍니다. 또는 또 자기 선배나 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와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임대료를 좀 내고를 하거나 권리금 깎을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더라도 그들한테만 맡기면 결국은 내 칼자루를 다 맡긴 꼴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임대료 깎는 방법을 조금은 아셔야 될 겁니다. 특히 그때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상가를 들어갈 때는 특히 600군데를 가봐라. 무슨 뭐 저 사람 600군데를 어떻게 가봤냐라고 하는데, 하루에 10군데를 가보면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또 이틀에 한번 가면 120일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늦게 시작할수록 여러분들 돈을 더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봤더니 거기 안 들어가길 정말 다행이다. 거기 들어갔으면 정말 쪽박 날 뻔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30개의 그 식당을 해봤는데, 식당 하면서 지금 뭐 20, 30%는 다 실패했고 또 뭐 한 7, 80%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한 것을 보면 꼭 급하게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돼, 이건 정말 싸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100% 실패입니다. 근데 이건 되면 되고 말면 마, 또는 여기는 정말 내가 소팅해서 고른 것인데 거기를 또 반을 쳐서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는 대박이 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도 드리겠지만, 오늘은 요 표를 또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공실 기간과 임대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최층계는 주인이 공실을 하더라도 만큼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쭉 갑니다. 임대료를 쭉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5, 6개월 지나면 요 타임에서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내려볼까 하면서 조금 내립니다. 조금씩 내립니다. 그러다가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거 관리비도 나오고 또 이거 그냥 싸게라도 내야지, 주변에 부동산들도 얘기하지, 집에서도 얘기하지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때부터 급격히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때부터 완만하게 또 내리지 못합니다. 이때는 지역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죠. 제일 높은 가격이고, 이때는 지역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봅니다. 그럼 요 중간에 기간이 있겠죠. 자, 요 중간 기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600군데를 쫙 봤을 때, 이 지역 또는 이 건물이면 충분히 괜찮겠다고 하는 10개를 잡고, 그 10개 중에 또 평가를 해서 5개를 잡는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쭉 이때부터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최적의 입지를 모색을 하죠.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벌써 공실이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관찰하는 시점이 되죠. 이때 여러분들은 그 600군데 중에서
압축된 5군데를 관찰하다가 그 5군데에 대해서 드디어 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고 시점이 요 정도의 내고 시점이 돼요. 원하는 계약 임대료를 이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를 들어서 1억에 600만 원이었는데 주변의 제일 싼 시세가 2천에 200만 원이다 라고 봤을 때, 근데 이 가게는 많은 여건상 굉장히 괜찮은 가게예요. 주변에 싼 집보다는 훨씬 더 주고 들어갈 가치는 있어요. 그 전에 임대료가 1억에 600이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도저히 안 내려갑니다. 내가 꼭 계약하고자 하는 시점이 요 정도 금액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약을 하거나 이쯤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쯤에 계약하게 돼서 보통 다 실패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급격히 떨어진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딜을 하게 돼요. 최적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때 보통은 주인하고 딜을 해도 괜찮지만 방법이 틀립니다. 주인 집하고 딜을 하게 되면 주인한테는 굉장히 섬세하고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은근하게 딜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자기의 금액을 얘기 안 하면서 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90%는 중개인을 거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중개인은 스폰지 역할을 합니다. 중개인한테 딱 1억에 600인데 예를 들어서 5천에 300으로 딜을 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은 6천에 한 350, 380 정도다 라고 봤을 때 5천에 300,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딜을 치는 겁니다. 주인은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고 중개인도 이거 생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와서 봤을 때도 이런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이때 내고 시점 때 딜을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 600짜리가 지금 8천에 뭐 550까지 내려가는 이 시점에 5천에 300이라는 금액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런 얘기를 절대 주인한테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무리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전제 조건을 대죠. 첫 번째는 이 공실은 주인들한테 굉장히 그 이자 부담이고 관리비 부담이다. 그리고 이 공실은 단돈 350에도 300만 원에도 들어오면 훨씬 더 나은 게 아니냐. 6개월 더 비워봤자 좀 더 낮추면 그만큼의 이익 아니냐는 이 공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예전에 대기업에 뭐 있었던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 또 인물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여기 산다. 그 다음에 뭐 집사람은 어디서 학원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이제 주인한테 설득하는 자료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슨 업종을 하겠는데 이건 사업 계획이죠. 무슨 메뉴, 무슨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건물도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내는 거죠. 자, 이 공시에 대한 소매 이런 것들을 내가 바로 만회해드리겠다. 서로 윈윈이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동안 경력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임대료는 자동이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업계획이 이렇다 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때 딜을 아주 강하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초기에는 임대료가 고집깁니다. 안 내려가요.
중개는 임대료가 하락기입니다. 그때 급하게 내려가지만 마지막에는 절대 임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공실 8개월 때 우리가 딜을 치고 4개월 정도를 그 딜 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을 기다려서 계약을 치게 되죠. 이때가 적정한 계약 시기입니다. 그러면 총 5군데에 굉장히 괜찮은 것을 내가 딜을 쳐놓고 그 중에 정말 하나가 걸리면 거기에 입점을 하는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좋은 빌딩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 서초역에 제가 그 동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실이 1년이었는데 3면도로였습니다. 아주 싼데도 불구하고 주변 2면도로보다 약간 싼 정도였어요. 5천에 300이었는데 이거를 2천에 150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죠. 사례 2번은 사당동 강남쌈이었는데 이건 2층 3층 그때 그 유튜브에도 올렸듯이 식신로드에 나와서 뭐 대박을 친 그런 가게입니다. 근데 신축이었는데 신축에서 약 2개월도 채 비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리해서 1억에 300을 그대로 1억에 300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때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례 3은 교대역의 고깃집인데 공식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반 이하 가격으로 들어갔습니다. 2억에 650짜리를 4천에 300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최저임금으로 굉장히 힘든 이 생활에서 우리가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요 시기에 수익을 내는 건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클을 머릿속에 두고 입점을 하기 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딜을 치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여기 큰 그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내골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좋은 것을 싸게 얻을 수 있느냐에 판가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성패가 굉장히 크게 걸려있죠.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